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시훈입니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진짜 많이 오셨네요. 코로나가 이제 끝났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뉴스킨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저는 28살에 뉴스킨을 만나서 그 28살 그 당시에는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취업 준비하고 있을 때 제 미래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저에게 뉴스킨을 알려줬고 그때 제가 객관적인 검토 시간을 거쳐서 취업하는 것보단 뉴스킨 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7년 됐습니다. 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그때 처음에 이해했던 이 뉴스킨 플랫폼 비즈니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전부 다 각기 독립적인 단어예요. 뉴스킨 따로고요. 플랫폼 따로고요. 비즈니스 따로예요. 뉴스킨은 제품이죠. 뉴스킨은 제품이에요. 도구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거는 인터넷 공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비즈니스는 돈을 버는 거예요. 즉 뉴스킨 플랫폼 비즈니스는 제품으로, 뉴스킨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돈을 버는 걸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먼저 잠시만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안 감고 오신 분 있나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혹시 감으셨죠? 안 감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네, 대부분은 머리를 매일 감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나오실 때 이를 닦고 오셨어요? 솔직히 닦고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머리도 감았고요. 샤워를 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고 샤워하고 나서 얼굴에 스킨로션 정도는 발랐죠. 그리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도 하셨을 거고 또 나오면서 물도 한 잔 먹으셨을 거고 등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지출하는 돈이 있어요. 그걸 어디에 지출하냐면 생필품에 그런 돈을 써요. 우리가 치약이 떨어지면 이번 달은 이빨 안 닦고 한번 버텨볼까 이러지 않죠. 그죠? 그냥 사요. 치약이 떨어지면 치약을 삽니다. 샴푸가 떨어지면 샴푸를 사요. 화장품이 떨어지면 화장품을 사요. 생필품에 우리가 돈을 쓰는데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또는 내 형편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쓸 뿐이지 누구나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죽을 때까지 생필품에 돈을 써요. 계산해보니까 우리는 그걸 계산하고 살지는 않지만 계산해보니까 1년에 평균 성인 한 명이 얼마 정도 쓰나 계산해보니까 1년에 200만 원 정도 쓴대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달에 200만 원 쓰는 분도 있죠. 평균 성인이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쓴다라고 본다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쓰는 거 맞나요? 그죠? 20만 원 정도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생필품에 돈을 투자하고 쓰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화장품을 쓰고 피부가 좋아졌나요? 샴푸를 쓰고 머릿결이 좋아졌나요? 뭐 그렇게 믿지는 않죠. 근데 뉴스킨한 도구를 보면 내가 일반적으로 밖에서 원래 쓰고 있는 제품이 있고 뉴스킨이 있고 가격이 비슷하다면 뉴스킨이 10배 이상 좋아요. 왜냐면 이건 경험적인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원가가 10배 이상 비싸요. 원가가 10배 이상 비싸면 10배 이상 좋은 거 맞죠? 그죠? 뉴스킨 역시 여기서 혹시 뉴스킨 한 번도 안 써봤다 하시는 분 있나요? 난 뉴스킨 한 번도 안 써봤다. 다 써보셨어요? 안 써본 분도 있죠? 어쨌든 안 써봤으면 이게 좋은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쓰면 좋은 걸 느낄 겁니다. 아, 이렇게 다르구나. 또 내 경험적인 거 말고 시장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현재 뉴스킨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서 아니죠. 전 세계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서 뉴스킨이 현재 점유율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적으로 내가 느낌적으로 좋은 거 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을 좋아하고 쓰고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어차피 내가 쓸 텐데 20만 원 정도를 내가 어차피 죽을 때까지 생필품으로 쓸 텐데 만약에 내가 쓰는 제품이랑 가격이 비슷하고 제품의 질이 정말 10배 이상 좋다면 한번 바꿔볼래요? 한번 바꿔보자고요. 가격은 비슷하거나 저렴한데 제품이 더 좋으면 바꿀 수 있잖아요. 써보고 아니면 말고. 근데 아마 써보면 계속적으로 쓰게 될 겁니다. 만약에 내가 20만 원 정도 제품을
브랜드를 바꿔서 뉴스킨을 써보고 좋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한 4명 정도에게 제품을 이렇게 광고해보자, 소개해보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뉴스킨은 광고하지 않아요. 회사가 광고하지 않습니다. TV 광고 본 적 없을 거고요. 인터넷에서도 광고한 거 본 적 없으실 거예요. 내가 뉴스킨을 쓰고 좋다면 내가 오로지 내 친구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입소문으로 광고 내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나를 통해 뉴스킨을 이해했고 뉴스킨이 이렇게 쓰면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됐고 뉴스킨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제품을 한번 써볼 수 있겠죠? 이 친구는 써볼 수 있고 써볼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한 4명 정도의 친구가 뉴스킨을 나처럼 쓴다. 그러면 내가 광고에서 매출이 일어났죠? 나 20만원 썼고요. 내 주변에 4명의 친구가 20만원씩 제품을 썼으면 나를 통해서 전체 한 100만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 100만원의 매출에 일정 광고비를 내가 받는 게 뉴스킨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세요?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저는 돈을 벌고 있고요. 오늘 오신 이 자리에 뉴스킨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이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그렇게 매력을 갖지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28살에 뉴스킨을 접했을 때 전 제 돈 주고 한 번도 화장품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그 이전에. 남자니까. 그리고 제가 피부에도 관심 없었고 화장품에 돈 쓰는 거 이해 잘 못했어요. 근데 그런 제가 이 구조를 봤을 때 어떻게 했냐면 화장품 쓰고 좋으면 화장품 파는 거네. 화장품 영업이네. 화장품 팔아서 수당 받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매력을 받지 못했지만 제가 이 비즈니스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나서는 이게 정말 다른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무엇이 다른가를 이해하기 전에 제가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플랫폼이란 단어는 이제는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유튜브만 봐도 플랫폼이란 단어가 나오고 인터넷 기사만 봐도 플랫폼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플랫폼은 뭐냐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둘을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것, 그게 플랫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죠? 즉 내가 중간에서 무언가 브로커 하는 거예요. 둘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활발하게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수만 가지 회사들이 이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쉽게 이걸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업 몇 개의 기업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어디 기업이냐? 스마트폰을 만드는 혁신적인 기업 애플이라는 곳이, 애플하니까 영어 말고 사과라고 할게요. 그냥 사과라는 기업이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볼게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왜 쓰죠?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씁니다. 그럼 다양한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냐?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때마다 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요. 맞죠? 100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100개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질문 드리면 스마트폰을 만드는 최고의 기업인 이 사과라는 기업은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해요. 만약에 이 사과가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시작한다면 지금의 직원이 2배의 직원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돈도 2배 이상 들어요. 근데 굳이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냐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놨어요. 만약 당신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싶다. 개발자다. 그럼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세요. 그럼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아이폰을 사용하는 유저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거예요. 즉 정리하면 아이폰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사람과 그 앱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필요로 하는 그 앱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인터넷 앱스토어라는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서로 연결시켜주면서 돈을 버는 거, 그게 인터넷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이해되시나요? 조금 더 쉽게 야놀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야놀자라는 기업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현재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이 시작했을 때 야놀자라는 기업을 롤모델로 삼아요. 저도 어딘가 출장을 가거나 지방에 가게 되면 야놀자를 통해서 숙박업소를 예약합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저처럼 숙박업소가 필요한 사람과 그 숙박업소, 그냥 모텔이라고 할게요. 모텔. 저처럼 호텔이 필요한 사람과 호텔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인터넷상에서 계속 연결시켜주는 것, 그게 인터넷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이제는 무언가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마켓이나 시장이나 이런 데서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제품을 많이 구입하죠.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제품을 이제 구입을 하는데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 쿠팡에서 제일 많이 제품을 구입해요. 이번 주에만 30번 정도 주문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게 있으면 무조건 쿠팡. 왜 이렇게 쿠팡을 좋아하냐? 그러면 이유 없어요. 그냥 쿠팡이 좋아요. 필요한 게 있으면 쿠팡에서 제품을 주문한 이런 적도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저를 두고 혼자 친구들이랑 동남아에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세부라는 곳에 가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한국에 돌아올 때 저희 부모님, 뭐 장인모님, 장인어른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동남아에서 기념품 같은 거 사서 한국에 오잖아요, 보통. 그래서 뭘 사왔냐면 세부에서만 파는 망고 원액을 사왔어요. 자기가 거기서 먹고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제 가족들한테 선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망고 원액을 한 10대 개를 사갖고 비행기를 타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막 이렇게 끙끙대면서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픽업해서 집에 와서 이제 짐을 푸는데 저한테 빨리 이것부터 먹어보래요. 그래서 세부에서 파는 그 망고 원액을 저한테 따라주는데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쿠팡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쿠팡에 검색해봤거든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똑같은 제품이 있어요. 주문하면 바로 온대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얘기했죠. 다시는 이딴 짓 하지 말라고. 지금 세월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직접 네가 사갖고 오냐. 이런 적도 있습니다. 제가 아니죠. 제 와이프가 얼마 전에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출산하기 전에 이제 임신을 하면 태교 여행 같은 거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랑 태교 여행을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네, 베트남 가보신 분이 있겠지만 베트남에 관광 명소 중에 어디가 있냐면 롯데마트가 있어요. 이해 안 가죠? 저도 처음에 듣고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베트남에 놀러 가면 무조건 롯데마트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아니 왜 베트남까지 가서 롯데마트를 가야 돼?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베트남에서 파는 모든 식료품이 그 베트남 롯데마트에 판대요. 그래서 베트남 뭐 과자, 뭐 음료, 뭐 이런 것들을 쇼핑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와이프가 가자고 하니까 롯데마트를 갔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렇게 그 쇼핑을 하는데 와이프가 이거 맛있겠다고 카트에 넣으면 제가 옆에서 뭐 했을까요? 쿠팡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있다 빼 결국은 아무것도 안 사갖고 왔어요. 쿠팡이 더 싸기도 해요. 이러니 제가 쿠팡을 안 좋아할 수가 있나. 로켓프레시 아세요? 와 쿠팡 얘기 너무 많이 하네. 시간도 없는데. 제가 오늘 저녁 11시에 주문하면 내일 아침 5시에 우리 집 앞에 갖다 놔요. 아 이런데 어떻게 밖에서 사요? 그죠? 저처럼 인터넷 오프라인이 아닌 인터넷 매장에서 제품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저처럼 쿠팡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겠죠. 이 쿠팡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저처럼 어떤 제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원하는 그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과 인터넷상에서 계속 연결시켜주는 일, 그게 인터넷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쿠팡이 하는 일이죠. 이해되시나요? 제가 설명드린 이 세 가지의 기업 말고도 전 세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활용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열광하고 도전하는가? 세 가지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 첫 번째는 재고가 없다는 거예요. 재고가 없다라는 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죠. 보세요. 제가 베트남에 가서 정말 아무도 모를 만한 과자를 와이프가 카트에 넣었는데 제가 그 아무도 모를 만한 과자를 쿠팡에 검색했는데 있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그 쿠팡이 그 작은 제품들까지도 모두 다 사입하고 영업하려면 쿠팡 창고가 얼마나 해야 돼요? 전 세계 베트남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수도 없는 제품들을 사입하고 영업하려면 아마 쿠팡이 매장이 엄청나게 커야 되고 그 엄청난 매장에 제품을 넣는 그 리스크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맞죠? 근데 그렇게 재고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누군가 원하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여러 집단의 커넥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재고가 없다는 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우리 야놀자라는 기업 볼까요? 제가 호텔에 자고 싶어서 호텔을 검색하면 야놀자를 통해서 예약할 수 있는 호텔이 4,500개가 있습니다. 그럼 야놀자가 그 모든 호텔과 모텔을 소유하고 영업하나요? 다 그게 야놀자 거예요? 아니죠? 호텔, 모텔 주인들 전화번호만 갖고 있는 거 맞죠? 연결만 시켜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장점은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장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영업을 통해, 유통을 통해 돈을 버는데 그 유통에 직접적인 관여하지 않으면서 돈을 벌어요. 이게 되게 모순점입니다. 유통을 해서 돈을 버는데 유통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스마트폰 쓰면서 어플리케이션 한두 개쯤은 다운받아 보셨죠? 전부 다. 제가 만약 아이폰을 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그러면 그 애플에 전화해서 저기 이 어플리케이션 좀 다운받아 주실래요? 이렇게 하나요? 거의 스티브 잡스죠? 이렇게 했나요? 안 했죠?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내가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검색해서 그리고 내가 직접 다운받아요. 내가 유료 어플이라면 돈을 주고 다운받으면 다운받을 때마다 애플이라는 회사에 돈이 들어가요. 또 하나, 제가 만약에 쿠팡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면 쿠팡에 전화해서 제품 주문하나요? 쿠팡이죠? 커피 좀 보내주실래? 이렇게 안 하죠? 제가 쿠팡에서 무언가 사고 싶으면 쿠팡 앱을 엽니다. 그죠? 쿠팡 앱을 열어서 쿠팡 검색창에다가 내가 원하는 제품을 검색해요. 내가 만약 리모컨이 필요하다. 그럼 리모컨을 검색하는 거예요. 그 리모컨을 파는 생산자가 쫙 나오죠?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리모컨을 파는 생산자를 내가 직접 컨택하죠. 그리고 내가 직접 그 결제까지 합니다. 내가 만약 이 리모컨을 10만원 주고 샀다. 그럼 10만원의 8%인 8,000원이 쿠팡 회사에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쿠팡 입장에서 볼게요. 쿠팡은 리모컨 팔아서 돈 번 거 맞죠? 근데 이 리모컨을 파는 데 있어서 이 유통에 있어서 관여했나요? 관여 안 했죠. 왜냐하면 소비자가 직접 했으니까. 소비자가 직접 결제할 때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갖게 되잖아요. 이게 두 번째 장점이에요. 세 번째 장점, 세 번째 매력은 이 두 번째 때문에 연결이 돼요. 세 번째 장점은 뭐냐면 나의 유통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쿠팡을 이번 주에만 30번 주문했죠. 쿠팡은 저라는 매니아 고객을 한 명 만들어서 이번 주에만 30번 돈 번 거예요. 만약에 저처럼 쿠팡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지금 이 장소에 있는 한 100여 분 정도가 쿠팡을 쓴다. 그럼 쿠팡에서는 이 100여 분 정도의 충성 고객을 만들면 매일, 매주, 매달 이 100명이 제품을 구입할 때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갖게 되죠. 이해되나요? 그게 전문용어로 유통망이라고 불러요. 이 유통망이 커집니다. 플랫폼은 커져요. 왜냐하면 제가 쿠팡을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로켓프레시로 몇 번 주문하다 보니까 야 이건 밖에 나가 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사람마다 얘기했어요. 로켓프레시에서 사라고. 저 때문에 로켓프레시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좋아요. 그런 거 경험해봤어요? 저 때문에 쿠팡 쓰는 사람 되게 많을걸요? 이렇게 플랫폼은 저 때문에 플랫폼이 확장하는 원리를 갖고 있는데 저를 통해서 일정 어떤 유통망을 만들 수 있지만 이 유통망이 확장이 되면 하나의 시장을 갖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나의 시장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이에요. 세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장점은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재고가 없다. 리스크가 없다. 두 번째는 내가 유통을 통해서 돈을 버는데 유통에 관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직접 하니까. 세 번째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면, 그런 사람들의 집단을 만들면 나만의 개인 유통망을 만들 수 있다. 그게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세 가지 장점이에요.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뉴스킨과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뉴스킨을 하는 건 처음에 내가 제품을 씁니다. 맞죠? 제품을 쓰고 좋으면, 무언가 차이를 느꼈다면, 이 제품의 우수성을 느꼈다면, 원래 쓰고 있는 제품과의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면 내 주변 친구에게 광고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광고하잖아요. 네가 광고하면 광고비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광고합니다. 친구가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한번 써볼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친구가 제품 주문을 나한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고를 갖고 있지 않아요. 뉴스킨 사업하는데 100원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재고는 누가 갖고 있어요? 회사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 친구와 제품을 쓰겠다고 한다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회사와 이 친구를 연결시켜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브로커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제품을 주문하겠죠? 회사를 통해 주문합니다. 그럼 회사가 제품을 택배까지 보내줘요. 그리고 이 친구가 결제한 금액에 일정 광고비가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엔 그래요. 이 친구가 잘 모를 때는 내가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 제품이 어떻게 쓰는 건지, 이 제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주문하는 건지 대신 제품을 주문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품을 써보니 만족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생필품을 매달 쓰니까. 그럼 이 친구가 이제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떻게 쓰냐면 나한테 제품을 주문하지 않고요. 본인이 직접 하기 시작해요. 뉴스킨 앱을 열어서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검색해서 직접 결제까지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 내 친구가 리모컨이 필요해서
쿠팡을 통해서 리모컨 파는 사람을 컨택해서 제품을 결제했더니 쿠팡에 돈이 들어가더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영업 같은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볼게요. 화장품 팔아 돈 버는 거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4명의 나한테 고객을 쓰는 충성 고객을 만들면 이들이 매달 제품을 구입할 때마다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갖게 됐는데 이 구조만 만들어도 한 달에 한 10만 원씩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10만 원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잘 모르겠죠? 10만 원은 뭐 생각해보면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관점에 따라서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10만 원은 작은 돈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매달 나한테 누가 10만 원씩 주면 이거 큰 돈 아니에요? 그런 돈이 어떤 돈이랑 똑같은 줄 아세요? 내가 은행에 1억 정도가 있으면 나한테 10만 원씩 이자 소득으로 돈이 들어와요. 1억에 은행에 예금해 놓은 거하고 똑같은 가치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플랫폼은 확장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내 친구가 제품을 씁니다. 제품을 써보고 괜찮다고 하면 의도적으로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 이 소득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 소개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나한테 제품 쓰는 사람들이 30명 정도 확장이 된다면 30명에 의해서 나한테 100만 원씩 돈이 들어와요. 100만 원씩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충성 고객에 의해서 쿠팡이 돈을 벌듯이 제가 100만 원씩 돈을 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은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요. 100만 원은 큰 돈인가요? 맞죠?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으로 200만 원을 번다. 300만 원을 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100만 원씩 누가 매달 보너스 준다. 괜찮지 않아요? 그럼 100만 원씩 뭐 하실 거예요? 쇼핑할 수도 있고 저금할 수도 있고 용돈 드릴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킨을 통해 투잡으로 100만 원씩 벌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100만 원씩 돈이 들어오는 건 어떤 의미로 돈이 들어오냐? 이 소비자 한 명 한 명이 소비자 자산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산의 형태로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소비자 한 명 한 명이 소비자 자산으로서 존재한다. 우리는 이 소비자 자산이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겠지만 많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많은 기업가들은 이 소비자 자산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SK텔레콤을 써요. 한 달 내내 열심히 핸드폰을 쓰고 매달 SK텔레콤에 핸드폰 요금을 냅니다. SK텔레콤 회사 입장에서 저는 본인의 회사의 소비자 자산이에요. 매달 돈 내는 자산 맞죠? 혹시 길 가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전봇대에 붙어 있는 거? 인터넷 바꾸고 TV 바꾸면 50만 원 현금 드립니다. 본 적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전쟁의 현장이에요, 그게. 내가 너한테 50만 원을 줘서도 네가 나한테 통신사로 옮기면 너는 나의 소비자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뺏고 뺏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용카드를 써요. 삼성카드를 쓰는데 여기 신용카드 대부분 있을 겁니다. 카드를 내가 쓸 때마다 카드 수수료가 카드 회사에 들어가죠. 그럼 제가 삼성카드를 쓴다면 삼성 회사 입장에서 저는 본인네 회사의 소비자 자산인 거 맞죠? 매달 자기들한테 돈 주는 소비자 자산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월급을 받으면 몇 명한테 돈을 주고 있나? 내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소비자 자산으로서 살아가나? 우리 나라에도 돈 내죠? 우린 나라의 자산이니까. 맞죠? 우리가 매번 돈이 들어오면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돈을 내는 거 말고 우리가 이 구조, 소비자 자산이라는 걸 이해했다면 우리도 소비자 자산을 좀 만들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회사를 창업해야죠. 그럼 내가 이 회사를 창업하려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경험이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겠죠. 그럼 내가 능력, 실력, 돈 이런 게 좀 부족하다면 평생 누군가의 소비자 자산으로서만 살아가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물을 사면 돼요. 어이없죠? 건물을 사면 돈 들어오나요? 건물 있으면 돈 들어와요? 내가 건물을 샀는데 건물에 아무도 안 살면 안 들어오죠? 내가 건물이 있으면 내 건물 10층에 사는 세입자가 있어야 돼요. 이 세입자가 열심히 한 달 열심히 일해갖고 월급을 받으면 그 중에 일정 부분을 저한테 월세로 내야 돼요. 그럼 매달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소비자 자산을 갖게 되는 거예요. 즉 세입자를 월세를 내는 그 세입자를 소비자 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능력이 있어, 실력이 있어,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돈이 있거나 이 두 가지가 좀 부족하다면 우린 죽을 때까지 소비자 자산으로서 누군가의 자산으로서 돈을 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슬프지 않아요? 자산.
우리 자산 얘기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부동산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이를 출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0.9래요. 너와 내가 만나 아이를 0.9명 낳는데요. 제가 한 명을 낳는 순간 우리나라 출산율을 올렸어요. 보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미 벌어지고 있지만 인구가 계속 준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각각의 지역 사는 곳은 다 다르겠지만 내가 사는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개발이 안 되고 있나? 아파트가 안 올라가나? 제가 어렸을 때 경기도 안산이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경기도 안산의 인구는 줄었어요. 근데 정말 지금 제가 안산에 가면 못 알아봐요. 제가 살던 곳이 맞는가. 정말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가고 지금도 재개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안산만의 문제일까요? 이미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바람이 불고 있죠. 서울은 괜찮지 않아요? 서울도 일정 특정 지역만 그렇지 대부분은 더 이상 부동산은 자산의 가치를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의 자산 가치를 갖는 건 정말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소비자 자산만이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자산을 가져라, 너의 소비자 자산을 가져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고 내가 돈이 좀 부족하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뉴스킨입니다. 이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제품이 너무 좋아서 이 일을 해요. 제품만 쓰시면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자산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요, 처음에 4명의 자산을 만들었어요. 소비자 자산. 4명만큼 돈 들어오더라고요. 10만원. 30명의 자산을 만들었어요. 근데 30명만큼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100만원. 제가 이 사업을 7년을 했고 7년이 지난 지금 저의 소비자 자산이 몇 명이 되는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5,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저한테 제품 쓰는 소비자가 5,000명이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저한테 다 제품을 주문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직접 구매합니다. 제품을 주문해서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갖게 됐어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능력이 있어요. 돈이 있었어요. 정말 시간과 노력으로 이 비즈니스를 선택했고 노력했기 때문에 저라는 평범한 사람도 소비자 자산이라는 것을 갖게 된 거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강의하고 있지만 강의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제가 만든 소비자 자산 중에 몇 명은 지금 제품을 구입했을 수 있겠죠. 하필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 순간에.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저한테 돈이 들어왔겠죠? 그게 이 뉴스킨 비즈니스의 매력이에요. 그러면 자산 많으세요? 내가 막 부동산이 엄청 많아요? 아니면 막 자산 들어오는 돈이 많아요? 그렇지 않다면 자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소비자 자산을 이해했다면 뉴스킨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산이 몇 명 정도 있으면 좋을까요? 자산 몇 명 정도 만들고 싶으세요? 1,000명. 몇 명 정도 만들고 싶으세요? 자산이 몇 명 정도 있으면 좋을까요? 9명? 2,000명? 1,000명 받고 2,000명?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4명이면 4명만큼 돈 버는 거예요. 10명이 10명만큼, 30명은 30명, 100명 100명만큼. 자산은 있으면 있는 만큼 들어오고 있으면 그냥 다 좋은 거지만 아까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맞죠? 10,000명이면 더 좋잖아요. 막 던져요.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릴게요. 자산을 확장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제가 5,000명의 소비자 자산을 만드는데 제가 일일이 한 명 한 명 만나서 자산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산이 확장하는 원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 원리를 이해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이 맥도날드에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과거의 맥도날드는 지금의 맥도날드하고 달라요. 과거의 맥도날드 가게는 그냥 일반적인 햄버거 가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의 현재 결과가 어떤 차이로 인해서 벌어졌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A 햄버거 가게가 있었고 그 옆에 맥도날드 가게가 있었습니다. A 햄버거 가게 사장, 맥도날드 가게 사장 둘 다 열심히 일하는 햄버거 가게 사장. A 햄버거 가게는 하루에 햄버거를 먹으러 100명씩 찾아왔어요. 하루에 햄버거를 100개씩 판 거죠. 하루에 햄버거 100개를 판다는 거. 내가 한 달 장사해보니까 하루에 햄버거가 100개씩 나갔다. 우리 가게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100명씩 온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하루에 100명씩 오는데 매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햄버거를 100개씩 사 먹을까요? 아니면 비슷한 사람이 주기적으로 올까요? 만약에 매번 새로운 사람이 온다라는 건 한 번 가고 절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장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햄버거에 문제가 있거나. 보통 그럼 자영업은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영업을 하게 되면 단골 손님을 만들어야 돼요. 주기적으로 와서 나한테 머리를 자르는 사람, 주기적으로 와서 나한테 음식을 사 먹는 사람, 주기적으로 와서 내 가게에서 옷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단골 손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A 햄버거 가게 사장의 입장에서 단골 손님 100명을 갖게 됐다는 건 자영업자 입장에서 소비자 자산 100명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단골 손님이에요. 맥도날드 가게 사장도 그 당시에는 단골 손님이 100명 있었어요. 근데 2명의 사장 다 돈을 더 벌고 싶은 야망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맥도날드 가게 사장은 A 햄버거 가게 사장은 단골 손님을 1000명으로 늘려보겠다. 어떻게? 하루 24시간 일하겠다. 알바생도 더 뽑겠다. 24시간 일하다 보면 더 많은 햄버거를 팔 수 있겠지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맥도날드 가게 사장은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나처럼 단골 손님 100개씩 갖고 있는 가맹점, 100개씩 파는 가맹점을 전 세계 3만 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이게 현실화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맥도날드 가게 오너, 사장 입장에선 하루에 단골 손님이 100명이었는데 300만 명으로 단골 손님이 확장됐습니다. 하루에 햄버거를 300만 개를 팔게 됐어요. 만약 A 햄버거 가게 사장이 24시간 동안 열심히 햄버거를 팔아서 300만 개를 팔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계산했더니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10년 동안 햄버거를 팔아야지 이 사람이 하루 만에 파는 햄버거 양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맥도날드 가게 사장이 15일이 어느 누군가의 100년과 맞먹는 가치를 갖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프랜차이즈의 비전입니다. 요즘에 우리 동네 가면 동네 빵집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파리바게트, 프랜차이즈죠. 예전에 동네 가면 동네 떡볶이집 많았거든요. 요즘엔 대부분이 떡볶이 프랜차이즈, 조스 떡볶이, 국물 떡볶이, 국대 떡볶이. 국수집도 없어요. 동네 국수집도 없죠. 무슨 프랜차이즈 국수집.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도전하는 이유는 이러한 비전을 알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하면 떠오르는 인물 혹시 있죠? 우리나라에 한 30여 개의 본사를 갖고 있고요. 30여 개의 본사를 통한 한 수천 개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이 백종원이 갖고 있는 본사 중에서 어딜 제일 좋아하냐면 한신포차를 진짜 좋아해요. 또 갑자기 또 입맛 들었어요? 닭발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닭발 좋아하세요? 닭발 먹으면 스트레스가 다 풀립니다. 와이프랑 닭발을 먹고 데이트를 하고 나가면서 결제를 하는데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종원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네? 저만 그래요? 그리고 제가 닭발 먹고 나와서 백다방 가서 커피 한 잔 먹는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제하는 순간 백종원 주머니에 또 돈 들어가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국에 나 같은 사람이 몇 명일까? 전국에 백종원 가맹점에서 무언가 소비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그 백종원 단골 손님이 도대체 몇 명인가?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 백종원 단골 손님이 몇 명인가? 그 백종원 소비자 자산이 몇 명인가? 나 같은 사람 엄청 많겠죠? 그래서 갑자기 백종원이 엄청 부럽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야, 진짜 백종원 짱이다. 진짜 멋있다. 남자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자기는 소유진이 훨씬 부럽대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저처럼 백종원 부럽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봤다면 그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비전을 아는 분이에요. 그걸 아니까, 간접적으로 아니까 그게 부러운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해보자고요. 어떻게 하는 건데, 제가 대학교 때 배웠던 프랜차이즈 운영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대학 교재입니다. 이 책에 보면 프랜차이즈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운영하는 방법부터 종류부터. 앞에 이제 프랜차이즈 종류가 나와 있는데 프랜차이즈 종류는 4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직업 프랜차이즈, 제품 유통형 프랜차이즈, 사업형 프랜차이즈, 직접 판매 프랜차이즈로 나뉜다. 우리가 4가지의 프랜차이즈 종류를 전부 다 알지 못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건 사업형 프랜차이즈죠. 백종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면 직접 판매 프랜차이즈입니다. 대학 교과서에 실렸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라고. 그럼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면 맥도날드 본사는 가맹점을 분양하죠. 강남에 있는 사람은 강남에서 햄버거 먹어. 역삼에 있는 사람은 역삼에서, 대치동에 있는 사람은 대치동에서 햄버거 먹어. 그럼 가맹점을 4개를 분양하면 이 각각의 가맹점 근처에 있는 소비자들이 여기서 햄버거를 먹겠죠. 그러면 본사 입장에선 가맹점 4개를 소유한 것과 단골 손님을 400명 소유했다는 게 똑같은 의미죠. 이해되나요? 그럼 본사는 가맹점 4개의 매출, 즉 100명씩 단골 손님들이 각각 가맹점에서 먹는 전체 매출에 일정 로열티를 받아가는 게 맥도날드 본사 오너가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돈 버는 거 이해되죠? 그럼 뉴스킨은 어떻게 보나? 똑같아요. 내가 뉴스킨 본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뉴스킨 본사가 되는 방법은 소비자 30명 만들면 돼요. 나한테 뉴스킨 좋아하는 소비자 30명. 31명 만들지 마세요. 30명만 만들어요. 30명 딱 만들면 본사가 돼요. 그리고 나서 가맹점을 분양합니다. 맥도날드하고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네 개. 강남역, 역삼선 4개처럼 4개 분양해요. 그럼 대리점이 있다면, 가맹점이 있다면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단골 손님이 있어야 되죠. 각각의 단골 손님들이 다 30명씩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본사가 돼서 가맹점 4개를 분양했고, 가맹점 4개를 분양했다라는 건 그 가맹점 안에 있는 단골 손님들을 확보한 거죠. 그럼 그 단골 손님 120명 있습니다. 이 120명에 대한 매출의 로얄티를 받아가는 게 뉴스킨 비즈니스로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근데 무언가 차이가 있어요. 두 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프랜차이즈로. 근데 무언가 차이가 뭐냐면 내가 분양한 맥도날드는 본사가 가맹점을 분양하면 한 번 가맹점은 죽을 때까지 가맹점, 본사가 될 수 없어요. 즉 가맹점은 가맹점을 분양할 수 없죠. 근데 뉴스킨은 내가 본사가 되어서 가맹점을 분양하면 내가 분양한 가맹점은 본인 또한 본사가 돼요. 그래서 본사가 돼서 또 가맹점을 분양할 수 있어요. 2대는 3대를, 3대는 4대를, 5대는 6대를 나부터 시작해서 1대부터 6대까지 모든 대리점의 단골 손님에 대한 권한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뉴스킨 비즈니스예요. 보면 1대부터 6대까지 모든 대리점이 4개씩 확장이 된다고 본다면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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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4, 24. 그죠? 24개 대리점에 30명씩의 단골 손님이 있다면 나는 24개 대리점을 소유한 거고 24개 대리점 안에 있는 단골 손님들을 확보하는 거죠. 단골 손님이 700명입니다. 700명의 소비자 자산을 확보해서 700명의 자산의 매출에 일정 로얄티를 받아가는 게 뉴스킨 본사로서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난 소비자 자산을 30명 만들었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통해서 자산을 700명으로 확장했죠. 이 700명이 무언가 먹고 쓰고 받을 때마다, 구매할 때마다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가 자산을 한 10명 정도 만들어 보겠다. 또는 내가 자산을 한 100명 정도 만들어 보겠다. 아니면 내가 자산 한 1000명 정도 만들어 보겠다. 자산이 만약에 없다면 시작하는 순간 자산은 생겨요. 맞죠? 얼마만큼 만들지는 선택하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서 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잠을 자는데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가져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산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산이 없다면 너 죽을 때까지 네가 일해서 돈 벌어야 돼. 70, 80, 90, 100살이 돼도 네가 일해야지 돈 벌어야 돼. 그 전까지 무조건 자산을 만들어라. 자산을 만들면 더 이상 부동산의 대안이 아니라면, 미래는 소비자 자산이 대안이라면, 내가 능력과 실력과 돈이 좀 부족하다면 소비자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뉴스킨입니다. 시작하는 순간 자산이 생겨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 내용은 저를 얼마만큼 신뢰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정말 오늘 거품 하나 없이 얘기했어요. 정말 진실만 얘기했고요. 저를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시작하고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정말 거품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저자가 분명한 사람들의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어떤 것인가. 제가 처음 뉴스킨 사업을 시작했을 때예요. 28살 때 처음 뉴스킨 사업 열심히 해야지. 나 이거 도전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처음 이런 자리에 와서 강의를 듣고 막 열심히 준비할 때입니다. 이렇게 제가 선택을 했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자산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가 무언가 돈이 있으면 돈을 우리가 쓰기도 하고 투자하기도 하죠. 돈을 쓰든 돈을 투자하든 돈이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을 쓰거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데 어차피 시간은 갑니다. 제가 좀 이제 요청드리고 싶은 건 뉴스킨은 100원도 투자하지 않아요. 오로지 나의 시간을 써서 자산을 만든 일이에요. 저는 시간을 5년만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간 갑니다. 내가 뉴스킨 하드 안 하도 5년이 가요. 5년 뒤에 자산이 얼마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뉴스킨 지금 선택한다면. 그 미래를 꿈꿔보시기 바래요. 제가 오늘 뉴스킨 비즈니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이미 성공을 해나가는 과정인 거고요. 다음에 제가 모실 분은 이미 뉴스킨을 통해서 큰 성공을 이루신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